본 영상은 연산으로 수학 천재되기 책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영상입니다. 모든 계산은 앞에서부터라는 전제 하에서 본 책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계산을 앞에서부터 하기 위해서 덧셈을 앞에서부터 불러서 하는 연습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를 앞에서부터 떠올려서 더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러주는 답이랑 본인이 생각한 답이랑 같은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150에 4. 자, 여기서 에는 덧셈을 더하기를 얘기를 합니다. 150에 4, 154. 160에 5, 165. 170에 6, 176. 180에 7, 187. 210에 28. 238, 220에 32, 252, 230에 36, 266, 170에 10, 180, 180에 15, 195, 190에 20, 210, 220에 35, 255. 자,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러준 수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더하는 계산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단은 10의 자리가 10이고 1의 자리가 있고 10의 자리가 10인 두 수를 곱하는 게 19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2 곱하기 13에서 우선 가르기를 해야 됩니다. 12는 10 더하기 2이고 13은 10 더하기 3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곱셈을 4번을 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10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3, 10 곱하기 2 그리고 마지막으로 2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9단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멀티태스킹입니다. 1의 자리의 수를 더하고 곱하고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9단의 경우에는 10이 곱해지는 수가 3번의 식이 있고요. 그리고 1의 자리에 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곱해지는 수 3번의 식, 10이 10번, 10이 3번, 10이 2번. 그래서 10이 총 15번이 되니까 150이고 1의 자리에 곱 2 곱하기 3, 6 해서 156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19단의 원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수식을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10 곱하기 10, 그리고 두 번째 10 곱하기 3, 세 번째 10 곱하기 2, 네 번째 2 곱하기 3의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이 총 15번이니까 150, 그리고 1의 자리에 곱 6, 돼서 156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13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4, 10 곱하기 3, 그리고 마지막으로 3 곱하기 4. 그래서 10이 총 17번이니까 170, 그리고 3 곱하기 4, 12를 더하면 18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을 잘 하시고 식을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한번 보면요. 12 곱하기 11, 12 13번, 130이죠. 그리고 1의 자리고 2, 132. 12 총 14번에 5번, 19번. 그러니까 190에 4, 5, 20, 20. 그래서 210. 그리고 12 14번. 그리고 1의 자리 곱 3. 그래서 143. 12 곱하기 13은 앞에서 예시로 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게 가로식이든 세로식이든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0이 몇 개 있느냐를 항상 머릿속에 먼저 염두를 두셔야 되고요. 자, 가로식을 보면 또 마찬가지죠. 1의 자리에 덧셈과 곱셈. 1의 자리에 덧셈 9잖아요. 그죠? 그래서 12, 19번, 190. 1의 자리에 곱 14 해서 204가 됩니다. 13 곱하기 15,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 덧셈 18번, 12, 18번에 곱셈 15죠. 180에 15, 195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9단의 경우에는 1의 자리에
덧셈과 곱셈을 동시에 봐줄 수 있으면 계산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15 곱하기 12를 한번 다시 보면 1의 자리에 덧셈 7, 12 17번에 10, 그래서 170에 10, 18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 29단을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원리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수의 덧셈이 왜 나오느냐 곱셈을 하다가 두수의 덧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수의 덧셈에서는 받아 올림이 2가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왜? 두수란 것은 이 하나의 수 그리고 또 하나의 수, 이 두 수를 더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두수 한 자리만 놓고 보면 9 더하기 9. 그래서 가장 큰 수인 9와 9를 더하면 18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인 9와 9를 더해서 18이 나와서 받아올림 1이기 때문에 어떤 수를 더해도 두 수의 덧셈에서는 받아올림이 2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올림이 2가 되는 경우가 절대 없다. 받아올림은 있으면 1이다. 이 부분을 명심을 하게 되면 이 큰 수, 10억의 자리까지 나와 있는 이 큰 수를 앞에서부터 더하는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자, 2와 3을 더해서 5를 적으려고 보니까 아래 12가 돼서 받아올림이 올라오죠. 그러면 1을 더해서 6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12에서 1은 이미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얘는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2를 적으려고 하니까 밑에서 또 받아올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3을 적게 되고요. 4를 적기 전에 봤는데 받아올림이 없네요. 그대로 4를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6을 적으려고 보니까 받아올림이 올라온다. 7. 그리고 2를 적으려고 보니까 또 받아올림이 온다. 3. 그리고 3을 적으려고 보니까 받아올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3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9를 적고 또 5를 적고 근데 5를 적으려고 보니까 받아올림도 올라오죠. 그래서 6을 적어주면 되고요. 또 5를 적으려고 보니까 받아올림이 있어서 6을 적고 마지막으로 5를 적으면 63억 4,733만 9,665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심해야 될 부분은 두 자리만 봐주면 됩니다. 왜? 5 적을까? 받아올림 올라오나 없나? 올라오네요. 1. 그래서 6을 적고 또 2를 적을까? 받아올림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올라오네요. 그러면 3을 적고요. 또 아래수 두 자리를 계속 봐주면 쉽게 아무리 수가 커지더라도 앞에서부터 덧셈 계산은 충분히 가능해진다. 이런 부분들이 받아 올림을 하게 되면요. 받아 올림은 한 자리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만 보고 올라간 1을 안 보고 남아있는 수를 대주고 올라간 1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올라간 1을 체크를 못 하다 보니까 1이 부족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받아올림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만 보게 되면 오답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계산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원리를 얼만큼 정확하게 알고 계산을 하면서 그 원리를 찾아서 계산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배수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수는 말 그대로 곱하기 2잖아, 그죠? 2배수. 근데 2배수의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 같은 수를 두 번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은 3 곱하기 2랑 똑같죠. 그래서 곱하기 2는 동수를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앞에서 받아올림이 1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을 봐주는 계산이랑 같은 논리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을 가지고 보면 자, 2배수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계산들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6은 12, 12 더하기 12는 24, 24, 24, 48, 48, 48, 96, 96, 96, 192, 192를 두 번 하니까 384, 384를 두 번 하니까 768, 768을 두 번 하니까 자, 여기서 볼까요? 자, 768 더하기 768이잖아요. 77 더하니까 14인데 받아올림이 올라오죠. 12니까. 그러니까 15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12여서 2를 적으려고 보니까 8 더하기 8이 16이 되니까 받아올림도 올라오죠. 그래서 3을 적어주고 6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768을 두 번을 더 올려서 앞에서부터 더해가는 계산을 하게 되면 쉽게 계산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자,
1536을 두 번 더하면 3072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15와 36을 따로 떼서 볼 수 있습니다. 왜? 36에 3에서 받아 올림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15 두 수 더하기 쉽잖아요. 30. 그 다음에 36은 두 번 더하니까 72. 그래서 3072, 3072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072를 두 번 더한다. 그러면 6. 근데 0인데 14로 받아 올림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1. 그리고 14 받아 올림이 안 올라오니까 그대로 4, 4를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6, 1, 4, 4, 6144를 두 번 더하면 12288입니다. 12288을 두 번 더하면 24576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2를 동수 덧셈으로 해서 바로바로 더해서 가는 연습들을 해주게 되면 곱셈식이 정말 쉬워집니다. 왜? 곱하기 8은 곱하기 2가 3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2 곱하기 8이라고 했을 때 32 곱하기 8은 38에 24, 28에 26이 아니고요. 64, 128, 256, 25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3번 동수더셈을 3번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수가 연습이 많아져서 빨라지면 곱셈 계산을 원리를 찾아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29단의 원리는 19단과 같습니다. 29단은 10의 자리가 2라는 그러니까 20이라는 전제 하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23에서 22는 20 더하기 2이고 23은 20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자 19단은 12 10번에 12 3번에 12 2번에 1의 자리에 곱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29단은 22 20번에 22 3번에 22 2번 그러니까 총 22 25번이니까 자, 앞에서 했는 2배수 연습 20 이 25번이 아니고 25를 반대로 뒤집어서 25가 20번 있다고 생각을 하면 25가 두 번 있으면 50이고 공이 하나 있으니까 500. 그래서 22, 25번 있으면 500.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곱 6을 대주면 506. 이렇게 해서 쉽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도식을 보면은 22, 20번, 22, 3번, 22, 2번, 그리고 1의 자리에 곱. 그래서 22 도합 20번에 1의 자리에 덧셈이죠. 5. 그래서 25. 그래서 500. 1의 자리에 곱 6. 자, 23 곱하기 24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22, 20번, 4번, 3번, 22 총 27번 있습니다. 27번, 540. 1의 자리에 곱 12 해서 552 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책에서 나오는 원리 11단입니다. 11단은 11이 10 더하기 1이라는 전제 하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정말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곱하기 10은 곱해지는 수에 동그라미 하나를 붙이면 되고요. 곱하기 1은 그 수가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인 곱하기 10에다가 그대로 인수 곱하기 1을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 곱하기 11을 보면 자, 동그라미 하나 붙이죠. 230. 그대로 썼죠. 23. 그래서 두 수를 더하면 230에 23, 253. 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앞에서부터 더하는 연습했었잖아. 덧셈. 그죠? 그러니까 그걸 불러내면, 머릿속에서 덧셈을 불러내주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계산이 돼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43 곱하기 21 마찬가지죠. 43에 동그라미 붙여서 430 그리고 43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대로 적어주니까 430에 43, 473 그다음에 62 곱하기 11, 620에 62, 682, 380에 38, 418, 560에 56, 616, 720에 72, 792, 840에 84, 923. 자, 여기서 84 곱하기 11은 840 더하기 84죠. 그런데 바다올림이 있네, 머릿속에서. 아, 이게 바다올림이 생기면 기존의 계산법에서는 머릿속에 지가 나요. 연필을 안 들고 그냥 계산을 하려고 하면. 근데 이 앞에서부터 배운 이배수 연습, 그리고 바다올림은 무조건 1이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게 되면 쉽게 나오죠. 290에 29, 319, 680에 68, 748. 자,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단은 2초가 안 되는 시간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정말 쉬운 방법 알려드립니다. 초간단 11단 규칙. 앞에서 11단 원리 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정말 쉬운 방법, 세로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11단의 원리 곱하기 10 더하기 곱하기 1이라는 거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3을 벌려서 씁니다. 그리고 2와 3을 더한 5를 가운데 적습니다. 그러면 253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연습 문제로 한번 해볼까요? 아, 세 자릿수라서 살짝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1과 3을 적습니다. 벌려서 적고 그 다음에 두 수의 덧셈 5를 적고 두 수의 덧셈 7을 적으면 1, 5, 7, 3 그래서 1573이 답이 됩니다. 자, 예, 제가 지금 불러드린 답들이 의심스럽다. 나중에 책을 보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해보면 아 맞구나 가 나옵니다. 자, 이 236 받아올림이 없는 걸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 쉬울 거니까요. 2와 3을 섞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5 더해서 5 더해서 9를 적습니다. 그래서 2, 5, 9, 6, 2596이 답이 됩니다. 자, 받아올림이 있는 숫자로 다 한번 볼까요? 873 곱하기 11. 자, 8과 3을 일단은 적습니다. 그런데 8을 적으려고 보니까 받아올림이 올라오죠. 15로. 그러면 8을 적는 게 아니고 9를 적습니다. 그러면 5를 적어줘야 되는데 밑에서도 받아올림이 올라오네요. 그러면 6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받아올림 없으니까 0, 3. 그래서 9, 6, 0, 3. 그래서 9603이 답이 됩니다. 426으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426 곱하기 11. 그러면 자 곱하기 10 곱하기 1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가면 4260 더하기 426이 되죠. 그러면 4686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알려드린 벌려서 적고 4와 6을 적습니다. 그리고 두 수의 덧셈 6을 적고요. 두 수의 덧셈 8을 적습니다. 그래서 4, 6, 8, 6. 그래서 4686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왜 19단이 3초에 11단이 2초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앞에서 설명한 부분들에서 간단하게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완벽한 이해는 책을 통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 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될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 절대로 연필을 먼저 들지 말라.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자,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수학 교육은 문제만 있으면 연필도 끌고 가서 계산을 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문제를 보면 이 문제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원리들이 규칙들이 몇 개나 들어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를 먼저 찾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원리를 찾아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연필을 먼저 드는 게 아닙니다. 연필은 모든 계산을 연산의 경우에는 모든 계산을 머릿속에서 하고 마지막에 답을 적을 때 그때만 연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산은 앞에서부터 반드시 가능합니다.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야지 두뇌 회전이 됩니다. 뒤에서부터 하는 받아올림식 계산은 한 자리의 계산이기 때문에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받아올림식 계산은 아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계산이다. 왜? 한 자리만 계산할 줄 알면 되니까. 그럴 때 이 수가 한 자리만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수학이라는 게. 그래서 모든 계산은 앞에서부터 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앞에 1번, 2번을 말씀드린 부분이 3번, 4번 그대로죠. 연산은 규칙 찾기이다. 규칙을 먼저 찾아라. 연필 먼저 들지 말라. 그리고 수학은 연산이 전부다. 수학은 연산이 되면 정말 쉬워집니다. 자, 계산을 하는 데서 계산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연산을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연산이 되지 않으면 원리를 아무리 찾아내도 답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계산을 해야지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알고 계산을 해야지 답이 나오죠. 근데
그 부분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수학은 꽝인 거죠. 근데 모든 수학은 연산을 해야지만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에서 아이들이 원리를 찾고 규칙을 찾게끔 자꾸 연습을 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19단과 29단, 11단, 99단은 마지막에 그냥 99단 이런 그 다라는 부분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99단도 여러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99단 부분은 이후에 연산으로 수학 천재되기 2탄에서 다른 원리들과 같이 한 번 더 다뤄줄 것이고요. 이 책 안에서는 19단과 29단과 11단의 원리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연산이 책 안에서 연산 원리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활용 카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45장씩 구성을 했습니다. 19단 같은 경우에 이제 99단의 카드는 99단 원리만 알면 사실 활용 문제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25장을 추가를 해서 총 카드의 숫자 160장으로 활용 카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산으로 수학 천재되기 책 안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